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의생명과 보건의료 그리고 만몬이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주위를 보면은 코로나19 같은 감염성 질환보다도 주로 이제 아픈 것이 뭐냐 하면은 심혈관 질환 또는 암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당뇨도 좀 있지만 만성 폐질환 등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1세기의 의생명과학은 주로 암과 심혈관 질환 이런 쪽에 굉장히 치중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제3세계는 감염성 질환이 많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제 신종 감염병이지만 실제는 전통적인 감염성 질환이 할 수 있는 간염이라든지 에이즈, 설사 질환, 말라리아, 결핵 등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죽죠. 근데 지금 뭐냐면은 이제 이 제1세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덮쳤는데, 실제 이 제1세기에는 이런 감염성 질환은 이미 다 극복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19는 이제 이게 사실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개발하기 좀 쉽지 않는 그런 이제 양상이 있고, 그러나 굉장히 또 이제 집중해가지고 또 코로나 19의 치료제나 백신을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 하면은 원래 1세기는 이제 이런 감염병에는 관심을 가지 않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암과 심혈관 질환 쪽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었고, 물론 이제 굉장히 부자들 같은 게, 그런데 이제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는 빨리 죽었죠. 그러면서 그도 관심 가지고, 또 그의 이제 여러 CEO들은, 실리콘밸리의 CEO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안티에이징, 노화를 극복하는 그런 약이지만 또 어떤 유전자치료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쪽에 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제1세기 제약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또 황우석 우리 이제 교수가 했던 배아줄 세포 연구도 좀 우리나라는 이걸 통해서 굉장히 이제 돈을 벌려고 했지만, 물론 실패했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세포줄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배아줄 세포 연구는 유전자 연구처럼 약간 이게 굉장히 1세대에 지향적이고 돈 많은 사람들을 향한 그런 이제 연구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트랜스 휴머니즘에서 치료를 넘어가지고 향상을 추구하죠. 미용을 넘어서 슈퍼 웰빙 등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 의학의 목적을 치료가 아니고 이제 향상을 두고 있는 그런 어떤 트랜스 휴머니즘 쪽도 사실은 굉장히 제1세기에 지향적이고 부자 지향적인 그런 접근이고, 그래서 의생명과학이나 제약회사들은 사실은 전 지구적 필요를 우리가 생각하지만 1세대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의생명, 그러니까 제1세대가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암이나 심혈관 질환, 그리고 이제 안티에이징, 노화 극복, 슈퍼 웰빙, 미용 이런 쪽에 사실은 이제 의료전과 연구 관심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감염병이 이제 감염병이 이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제 서양에 있게 됐고, 그래서 굉장히 큰 회사들이 굉장히 이제 또 어떤 노력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개발 과정에서 혹시나 빨리 개발한 그 회사들이 그것을 특허권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이익을 위해서 이제 제3세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굉장히 그런 이제 욕심이 함몰될 수도 있고, 이제 지금 상황은 뭐냐면 코로나19 대처 양식에서 이 제1세기도 많이 힘드니까 뭐냐면 이제 그게 국가주의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뭐 마스크부터 방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그 선진국 같은 경우, 제1세계 같은 경우, 제3세계는 신경도 안 쓰고 예,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이제 대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좀 시간이 지나면은 제3세계는 선진국보다 제1세계보다 훨씬 더 의료 자원이 부족하고 또 인적 자원도 부족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양상이 벌어지냐면은 코로나19와 싸우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홍역이라든지 장티푸스랄까 또 에이즈랄까 에볼라랄까 이런 어떤 전통적인 감염병 이쪽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전통적인 그런 감염뿐만 아니고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으로 이제 결국 이제 아프리카인 뭐 또 남아메리카인 이런 제3세계 사람들을 많이 죽어가는데 이게 제1세계보다도 더 이제 다양한 그 감염병의 어떤 적들과 싸우게 되는 거죠. 홍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장티푸스라든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전투력은 굉장히 강하지 못한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도 사실 이제 암 같은 것보다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전통적인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코렐라든지 장티푸스 쪽으로 많이 죽는 거죠. 한 30몇 %가 죽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굉장히 이제 건강이 안 좋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전통적인 감염병에 이제 점점점 취약하면서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려할 것은 뭐냐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빌 게이츠가 강조한 것처럼 특허권을 너무 강조하기보다도 공공재로 해가지고 제3세계 신속하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나 뭐 이런 쪽에서 강조하듯이 좀 더 우리가 글로컬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제3세 로컬의 아픔들을 보듬으면서 우리가 좀 더 국제 협력과 연대 가운데 물론 우리 힘들지만 보살핌의 그런 덕들을 또 진정한 그 의료 보건 의료 쪽에서 덕을 발현해야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물론 이제 메르스 같은 그쪽에서 상처가 있었지만 회복 탄력성과 외상후 성장을 통해서 지혜를 갖게 되었죠. 분별력의 덕과 함께 지혜를 갖게 되는데, 실천력을 갖게 되는데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또 관련된 여러 가지 테크닉, 의료적 기술들도 갖고 있으면서 잘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주 선제적으로 제3세계 로컬들의 정말 어떤 막 우리가 우울시 이런 게 아니고, 또 중국처럼 너무나 어떤 그 국익 중심의 그런 접근보다도 정말 제3세계와 연대하면서 국제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WHO와 함께 하면서 의료 역량이 약한, 그리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질 우리 이제 제3세계가 함께 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의생명 과학이나 제약회사들이 만몬을 숭배하고 진정으로 보살핌의 그런 어떤 치료를 우리가 이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지향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